다음 주 수요일 부산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전부 보여주겠다면서 300편이 넘는 영화를 초청했다는데 요래 볼거리가 넘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리 시민들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맛보기로 즐겨보겠습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아가지고 예, 많이 예. 바쁩니다. 네. 정말 3년 만에 완전한 부산국제영화제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영화제를 거른 적은 없지만 예. 정상적인 개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 좌석의 한 50%만 사용해서 거리두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거리두기 없이 이제 100% 다 좌석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좀 활기 띈 영화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요. 해외 게스트들도 작년에는 다 합쳐도 한 50명 정도밖에 못 왔는데 올해는 예년처럼 몇백 명의 해외 게스트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어서 해운대, 센텀, 이 남포동 등등에서 영화제가 열리는 모든 곳이 좀 북적북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올해 상영되는 상영작 총 354편으로 들었습니다. 개막작은 바람의 향기, 이란 감독 작품이고 폐막작은 일본 이시카와 케이 감독의 한 남자라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 바람의 향기라는 영화는 이란 감독 하디 모하게의 영화인데요. 네네. 이란 영화를 이제 오랜만에 개막작을 하게 됐는데 이 감독님이 2015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야지의 통곡이라는 영화로 뉴커런츠상을 받으신 감독입니다. 그래서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발굴한 부산의 아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그런 감독이고요. 네네.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다시 만드셨는데 이 영화 아주 훌륭한 작품이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개막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영화를 보시고 나면 인간이 참 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선의를 가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영화를 보시고 아마도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폐막작은 이제 한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일본 감독인 이시카와 케이의 영화이고 이 영화는 이제 무엇보다도 캐스팅으로 눈길을 많이 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본 배우들 치마부키 사토시라든가 안도 사쿠라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요. 영화 자체는 그 히라노 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옮긴 건데 일종의 미스테리입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내 남편의 정체를 좀 밝혀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고 이 남편의 과거를 추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신인 감독으로 뉴커런츠상을 받은 그 영화 감독이 한 7년이 지나서 이제는 거장으로 개막작으로 선을 보인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이 참 인기입니다. 공개했던 OTT 플랫폼 화제작 9편을 온스크린 섹션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해 처음으로 그 온스크린이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섹션은 OTT 드라마 시리즈들을 상영하는 섹션인데요. 지난해에는 3편을 틀었었고요. 올해는 대폭 늘어나서 9편을 선보이게 됩니다. 지난해 저희가 연상호 감독의 지옥이라든가 마이네임 같은 작품을 틀었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엄청난 작품들이었네요. 그죠? 네. 관객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9편으로 좀 늘렸고요.
올해 선보이는 작품들 역시도 굉장히 쟁쟁합니다. 그 라스 폰 트리에라는 유명한 덴마크 감독님이 있는데 예, 예. 이분이 예전에 그 킹덤이라는 TV 시리즈를 만들어서 네. 심야 상영으로 아주 그 좀 전설적인 그런 흥행을 기록했던 분이신데 예. 그 킹덤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킹덤 엑소더스라는 작품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감독 중에 이제 미케 다카시라는 감독이 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신데 이분도 또 한국에 와가지고 OTT 드라마를 또 찍으셨네요. 그래서 예. 드라마를 그 정혜인 배우하고 같이 찍었는데 네. 이 커넥트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도 상영할 예정이고 한국 감독님들 중에는 이준익 감독이나 정지우 감독이나 그리고 뭐 이호재, 노덕 이런 감독님들이 다 이번에 드라마 시리즈를 완성해서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집에서 작은 화면으로 보던 이 OTT 드라마들 같은 것을 큰 영상으로 또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도 같고,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또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개봉작, 개봉 곧 앞두고 있는 영화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거가 될 텐데 이번에 아바타 물의 길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 전편을 틀 수는 없어서 이 아바타의 배급사인 디즈니와 협력해서 이 아바타의 20분짜리 클립을 상영을 하고 프로듀서가 직접 이제 부산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듀서로부터 이 작품이 지금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신기술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전에 아바타를 보셨었던 분들한테는 새로운 아바타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시점일 것 같습니다. 예. 3년 만에 포럼 비프가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 포럼 비프 주제가 뭡니까? 네, 이번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인데요. 영화의 그 산업적인 면, 미학적인 면, 정책적인 면 이런 면들을 각각의 전문가들이 포럼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이를테면 뭐 저희가 드라마 시리즈를 이번에 더 강화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영화고 어디서부터 드라마이고 우리 드라마를 틀 때 그 드라마는 어디까지 우리가 영화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논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 공간 가까이 찾아가서 숙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했다 하던데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동네방네 비프라는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동네방네 비프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는 센텀 지역에서만 하는 영화제, 해운대에서만 하는 영화제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부산 전역에서 같이 즐기는 축제다라는 의미로 부산시의 여러 곳, 올해 같은 경우는 17곳을 상영 장소로 정했어요. 그래서 각 구마다 부산국제영화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들을 찾아보시면 지역에서 영화를 한 편씩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곳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 커뮤니티 비프의 마을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영화 감독 그리고 마을 주민이 만나서 영화를 만든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좀 이채롭네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비프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고 영화를 그 상영하는 다양한 어떤 새로운 실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 영화 만들기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8곳의 마을을 선정했고요. 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해보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리퀘스트 시네마라고 해서 이제 관객 여러분이 직접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 이겁니다. 같이 봅시다 해가지고 영화를 선정해서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의 스토리가 어느 시점에서 A로 갈까 B로 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A와 B의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 뭐 이런 인터랙티브 영화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뭐 K-팝 아티스트 컨셉의 그 비디오를 선보인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부산에 또 많은 영화 팬들과 우리 부산 시민들도 좋은 영화 보면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